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니쌤입니다. 오늘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항암 주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 앞전 영상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제가 렌비막 9주차 그 결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3주간 알벤다졸 먹고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안 친척 어른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질책하는 연락. 너는 의료계 종사자인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가 쌓이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 부충제를 먹으면서 주치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먹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를 했고, 간호학을 했고, 또 현재 제 직업도 암 환자들을 상담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른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편법적인 혹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의료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혹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그런 내용을 방송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알벤다졸은 제가 환자의 입장에서 먹어보는 건데, 물론 3주간 말씀드린 대로 먹어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조금 방식을 바꿀까 합니다. 제가 설사 이제 알벤다졸을 먹어가지고 피검사 결과 수치상 뭐 효과가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것을 광고하듯이 한다기보다는 제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혹은 석 달이면 석 달마다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제가 받은 치료는 이러저러하고 먹은 약이나 식품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알벤다졸 먹어보겠습니다, 알벤다졸 효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치의와 상의가 된 약품이나 어떤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나갈 생각인데, 어떤 민간요법이라든지 부충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자분들한테 혼선을 드리거나 하는 아픈 분들이 이렇게 딱 보시기에 약간 좀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 친척 어른이 보시기에 이제 불편하셨듯이 그 영상을 보시고 뭐 주치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먹는다는 등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하셨다면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그 항암 치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항암 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빨리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그 사석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간호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황당한 질문인데, 그때 당시 저는 결혼 생활 10년 차가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면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순간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뭐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실 녹록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후배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순간 이제 생각이 복잡해져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혼의 장점을 얘기해 주면서 이러저러 하니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 항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결혼 질문 때처럼 말문이 막힙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저한테 그런 질문 하는 게 참 좀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암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어떤 선구자적인 입장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요즘은 이제 구충제 편변다줄 때문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기존보다 자연치유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김철민 씨인가요? 개그맨이라는 분. 그분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충제를 복용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러저러해서 이제 예전보다 훨씬 최근 들어서 자연치유나 이런 대체요법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충제를 먹는 것이 자연치유 방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대체요법이나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표준 치료를 먼저 받을 것이냐, 혹은 대체요법이나 자연치유로 갈 것이냐, 이제 그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같은 표준 치료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답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랑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혹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항암한 사람은 자연치유 쪽이 좀 솔깃한 거고, 자연치유한 분들은 또 반대로의 경우일 수도 있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자는 미혼자의 삶을 약간 궁금해하거나 동경할 수 있고, 미혼자는 반대로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거나, 뭐,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확률적인 문제입니다. 표준 치료를 해서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고, 자연치유를 만약에 했는데 그쪽이 치료 성공률이 높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표준 치료의 확률에 대한 제 생각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표준 치료를 1차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표준 치료를 1차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죠. 의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뢰를 할 만합니다. 인체라는 것이 핸드폰 모델 바뀌듯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빨리 바뀌고 이렇게 변형되는 존재가 아니라, 수백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체는 해부적 혹은 뭐 생리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받았던 치료를 제가 똑같이 받으면 그 결과도 비슷한 것이 이 바닥에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축적된 데이터가 지금 통계적으로 돼 있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도 일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화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치유 얘기를 해보면 이것이 좀 그 모수도 적고 이것을 통계화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법이라든지 각종 뭐 먹는 것, 요법, 처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통계화 시키기는 어렵고, 그것에 대한 기대치 혹은 뭐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를 받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치유로 성공한 예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만큼의 건수가 되냐, 그런 것은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는데, 그 희망에 너무 치우치셔서 조금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표준 치료를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은 별다른 방법 없이 표준 치료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아직은 대부분인데, 그래도 자연치유 같은 대체요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겠다 하면, 요즘은 통합의학, 뭐 대체의학, 기능의학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큰 병원이 아닌 개인의원 수준에서도 면역치료나 뭐 온열치료 같은 대체 보건요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치료를 하시면서도 주치의와 상의하시거나 협의를 거쳐서 그것들을 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체보완요법 같은 것을 병행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표준 치료 혹은 자연 치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통합적인 치료를 좀 시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1차적으로 표준 치료를 했죠. 에토포시드 플러스 시스플라틴 이런 약으로 항암을 하면서 동시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암을 이제 조금 억제를 한 다음에 지금은 면역 항암제나 온열 치료, 뭐 미술토 주사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암을 다각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치유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것 같고 싫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겁이 난다 하시더라도 자연 치유의 어떤 결과를 너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증폭시켜서 받아들이시지 말고 정 그러시면은 이렇게 통합적인 치료를 한번 모색하시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